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4강으로서 치유농업의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원예치유 전문가이신 안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치유농업 법과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선생님은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화훼장식 기능사, 유기농업 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원예치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초중고 진로체험특강과 원예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치유농업사 법과 제도에 대해서 동영상을 저와 함께 할 생각을 하셨죠? 그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첫 시행되는 국가고시 치유농업사 2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치유농업 법과 제도 부분에서 사실 이제 법조인이 아니면 이 사실 딱딱한 법이 너무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요점 정리해서 제가 이제 법을 읽어주는 여자,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는 우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당히 읽어도 이게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딱딱하고 또 지루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쁜 여성분과 함께 부드러운 말씨로 이 법과 제도를 설명하니까 역시 분위기가 부드러운 상황에서 귀에 쏙쏙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오늘 강의는 역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20년 12월에 치유농업사 양성교재로서 발행한 교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 2회, 챕터 1 치유농업 개론. 그래서 오늘은 치유농업 제도에 대해서 안지연 선생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농업 제도는 치유농업 법과 치유농업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목차. 첫째, 치유농업 관련 법률. 둘째, 치유농업 관련 정책 국내. 셋째, 치유농업 관련 정책 및 전략 해외. 첫째, 치유농업 관련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정부의 치유농업 진흥 의무 제43조의 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치유농업법,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1-1 치유농업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둘째,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 치유농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둘째, 치유농업 연구 개발 보급. 셋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치유농업 관련 법률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둘째,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셋째,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그러니까 치유농업 관련 법률은 2020년 3월 24일에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되고, 법률 시행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2021년 3월 25일에 제정되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첫째,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4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자, 이 법률에 관한 내용은 제1조에서 제18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총 6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제3장 치유농업 연구 개발 보급 등,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합니다. 치유 농업의 목적이 국민 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니까 목적이 상당히 좋네요. 네. 자, 제2조는 정의입니다. 첫째, 치유 농업이란 치유 농업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치유 농업 자원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유 농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치유 농업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둘째, 치유 농업 시설이란 치유 농업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여기는 장비도 포함됩니다. 셋째,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농업 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 농업 자원, 치유 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넷째,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 2.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첫째,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 둘째,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제2장으로 넘어갑니다. 제2장은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있습니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종합계획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중장기 투자 계획 4. 기술 보급 및 국제 협력 5.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6. 기술의 사업화 촉진. 7. 정보 교류 산업 간 연계.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넷째,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각 장에게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각 장에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장은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넷째,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합니다. 제7조 치유농업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3장 치유농업 연구 개발 보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입니다. 제8조 연구 개발 보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합니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 자원, 시설,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5.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둘째,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셋째,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9조는 창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구조는 그 농민들, 특히 치유농업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를 제공해주고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 농민들한테 또는 치유농업을
그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네. 예.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둘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를 우대합니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1. 지역의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 개발 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 체험, 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 1항 각 호의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둘째,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입니다. 제11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벌칙,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첫째, 제13조 1항에 따라 양성기관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둘째, 치유농업사 시험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셋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 됩니다. 1. 피성년 후견인, 구 금치산자에 해당합니다. 피한정 후견인, 구 한정치산자에 해당합니다. 즉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5. 자격증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6. 자격증 발급, 재발급의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치유농업사를 꼭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일할 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11조의 각 항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조 제1항에 따른 벌칙인데요. 자, 벌칙은 제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첫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둘째,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셋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자, 요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 과태료에 관한 내용도 11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첫째,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둘째,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둘째,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치유농업사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농업사라는 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네요.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제11조의 관련 행정규칙,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농촌진흥청 고시 제정 발령일, 시행일 2021년 7월 26일. 자, 이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1조 목적, 제2조 시험 시행 기관, 자,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제3조 자격시험의 공고, 제4조 제출 서류, 제5조 보안대책의 수립.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조 답안지 채점, 제7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8조 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제9조 비밀 엄수의 의무, 자격시험 시행에 관계된 자, 제10조 재검토 기한,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계산합니다. 아, 이 법이 3년마다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법률로 돌아와서 제12조로 넘어갑니다. 제12조는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2. 제11조 3항, 피한정 후견인 등에 따른 결격 사유. 3. 자격정지 기간의 업무 수행. 자, 위에 있는 1, 2, 3은 자격 취소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치유농업사 자격 취소는 농촌진흥청장이 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제13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양성기관 지정.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셋째,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4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기관이 지정이 취소되면 최소한 1년 이내는 다시 재지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5장 보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5조에서 제16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15조 청문. 농촌진흥청장이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처분할 때 첫째, 제12조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앞쪽에서 제가 내용을 다뤄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제1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제6장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제17조에서 18조, 아까 앞쪽에서 제11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자, 이상 치유농업 관련 법률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지연 원예치유 전문가이신 안지연 선생님께서 그 치유농업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제1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치유농업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제1부, 2부, 3부 이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